저자는 문제가 있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다면, 즉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식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직업은 글로벌 컨설턴트로 기업이 의뢰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의뢰한 기업이 정말로 변해야 하는 부분은 조직 내의 잘못된 의사소통,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품, 짜증나는 포장 방식,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의 결핍이 회사를 좀먹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조직 내로 들어가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상식을 지키며 사는 인간을 말하는데,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조직 외부인이 보기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조직의 규칙, 절차,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행동 규범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쏟아놓는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과 국가 조직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상식의 결핍 사례는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만연한 상식 결핍이 그 조직 구성원들의 눈을 가려서 방향 감각을 잃게 하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확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에서 컨설팅 의뢰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상식 전담 부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소위 상식팀이라 불리는 이 부서는 경영자와 관리자가 인식조차 못하는 부조리와 장애물을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이 팀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임시적인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조직으로서 일관성 없는 시스템, 생산성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 절차와 규칙 등을 없앰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상식팀을 통해 조직 내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저자는 자신이 개발한 5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H2H, 즉 인간과 인간을 잇는 조직 내의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하룻밤새 무너졌던 상식이 회복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 상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은 다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드 CEO였던 앨런 멀러리는 회사에 들어온 지 2주일 만에 직원용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 대부분이 포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대로 팔겠습니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것에서 그 조직이 어떠한 조직인지 가늠할 수 있죠. 그렇다면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파괴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는 수화물 안에 들어있는 병의 크기를 1온스, 약 280ml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여러 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말은 1온스짜리 액체 폭탄을 여러 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미국 국토안보부 온라인 양식의 질문 중에는 당신은 테러리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체크박스도 있습니다. 결코 개그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병가를 내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은 미래를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의 어떤 대형 전자매장은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비닐봉지 값을 받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한 고객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물건을 카트에 싣고 와서 계산이 모두 끝난 후 비닐봉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닐봉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은 1달러를 내라고 했고, 신용카드를 내민 고객에게 그 직원은 신용카드 결제는 최소 5달러여야 가능하다며 결제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매장은 수천 달러 매출을 날렸습니다. 상식은 경험과 관찰, 지능과 직관에 의해 형성되고 다듬어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인류의 경험, 즉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피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멀리하고 안전과 균형,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오랜 과정을 통해 진화한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옳음과 그름, 효율성과 비효율성, 유용과 무용,
가치와 무가치, 질서와 혼란, 청결과 더러움, 안전과 위험, 성숙함과 유치함, 이익과 손해, 신중함과 경박함 등을 구분하는 모든 능력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식은 실용적이며 합리적이고 상호적이며 역동적입니다. 그러니 상식이 통할 때 인간은 행복하며 생산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한편 그 반대일 때 우리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조직은 첫 번째, 고객 경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 경험이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혹은 유선상이든 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접점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업 대부분이 고객이 아닌 월스트리트와 주주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고 또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의 기업이 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상식이 무너진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내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조직이 직급이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면, 직원들의 자리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상사가 생각과 주장을 습관적으로 바꾼다면, 파벌이 조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이런 조직의 사내 정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상식 파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해 맹신합니다. 기술은 매우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생각 없이 의존하게 될 때 공감을 파괴하기도 하며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른을 아이로 만들고 혁신을 막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쌓아온 상식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회의와 파워포인트에 집착합니다. 회의는 많은데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으며 그저 회의를 통해 직원들은 상사에게 자신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동료에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적인지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별로 유의 깊게 보지 않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회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장난 회사는 규칙과 정책이 넘쳐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그런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이런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직원들이 연필깎이를 사용하거나 립글로스를 바르는 것조차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일은 아닌지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려면 눈을 보호하는 고글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직원으로 살려면 주체로서의 자아와 인간성을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죠. 즉 상식을 지킨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B2B, B2C라는 용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H2H, 즉 인간 대 인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그들 조직과 직원을 고객과 단절시키는 장애물을 치우고 외부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5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는 닭장 밖으로 5cm만 나오기입니다. 한 연구에서 닭들이 닭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이 다 실패한 후 연구원들은 마지막으로 옥수수 나달을 닭장에서 약 2.5에서 5cm 떨어진 곳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닭들이 닭장을 빠져나와 옥수수를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작고 사소한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변하려면 직원들에게 작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2단계는 용기를 불어넣는 확고한 지점 만들기입니다. 기업과 직원이 긍정적인 성과를 위한 일련의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도록 90일 개입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즉 90일을 단위로 닭장 밖 5cm 나오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회사가 분기별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 매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m 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과 같은 확고한 지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또 축하하기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이 이룬 작고 구체적인 성공을 인정하고 또 축하하려고 노력할 때 직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정말로 올바른 팀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업이 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경영진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4단계는 닭장을 잠가버리기입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슬럼프를 맞이합니다. 그 즈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난관에 부딪히곤 하기 때문이죠. 이때 직원들이 후퇴를 하거나 숨지 않도록 닭장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영진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알려서 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단계는 스토리를 부여해 공헌자 되기입니다. 변화를 추진할 주도자를 발굴하여 그들이 조직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담, 즉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적인 뇌만으로는 의사결정을 못 내립니다. 반드시 잘 구성된 스토리텔링이 감성을 건드려야만 움직이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지요. 이때 이야기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공통된 사명의 일부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규칙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변질되어 우스꽝스럽고 조직원들의 인간성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도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직의 규칙과 정책에 막혀서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혈관이 혈전에 막혀 피가 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있어 조직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상식 안에 살 때 자기 구실을 10분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를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